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방문했다가 이 괴한으로부터 이 흉기 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한 2시쯤 되면 이 서울대병원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자, 1시쯤 돼서 출발했는데 권칠성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의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는 의료진 소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전체 상처 부위가 한 1cm의 열상이 있었다. 찢어진 것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는 경정맥은 깊이가 중요하거나 또는 이게 부위가 몇 센치나 이것보다도 경정맥 손상이 있으면 그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의견을 의사 쪽, 병원 쪽에서 브리핑을 하지 않고 이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자, 부산대학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권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입송 후에 신속히 수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정맥을 손상했다면 피가 이 펌프처럼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량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정맥을 탕후 쭉 돌아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 입성 후에 신속하게 수술할 예정이고, 자, 위독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브리핑한 내용으로만 알아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부산대병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 물어보자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의료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르신들의 의견이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부산대학교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자, 도착해가지고 응급처치를 받고, 그런데 여기 경정맥 부분에 손상이 의심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의사들 이야기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국내 1세대 법의학 학자인 이정민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 부위를 몇 센티미터 다쳤냐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친 부위가 정확하게 어딘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 옆이나 귀 아래 경동맥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목 옆에 경동맥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라고 했는데, 자, 권칠성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 경정맥. 그런데 법의학 전문학자 이정민 교수는 경동맥을 건드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동맥. 그래서 지금 부산대 의료진은 경정맥이 다쳤을 의심이 된다. 손상됐을 의심이 있다. 그래서 빨리 서울대 병원에 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시 27분에 부산에 흉기를 괴한에게 피습을 됐고, 그리고 목 부위에 1cm 열상을 입었는데 현장에서 지혈을 했고 의식이 있고 그리고 출혈량은 적은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이런 발표와 달리 지금 병원에서는 여기가 지금 이 정맥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오전 11시 19분쯤에 응급 헬기를 타고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에 도착했고 여기서 지금 응급처치를 받고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온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정민 교수는 목 앞쪽 줄 1cm 정도 찔렸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 옆 귀 밑에 경동맥, 경정맥 중에 경동맥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1cm라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동맥을 건드렸을 경우는 위험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경정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 마크 리프트 대사가 흉기로 공격을 당했는데 비습됐는데 그때도 흉기가 얼굴에서 목 쪽으로 내려갔는데 다행히 경동맥을 피했다고 합니다. 경동맥을. 자, 이재명이 1시간 이상 지난 지금 의식이 있고 특별히 위험한 신호가 없다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자, 이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목 부위에 열상을 입었을 때 펌프처럼 피가 막 솟구치면 경동맥 손상을 의심해야 한다. 이때는 서둘러 상처 부위를 지혈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서울성모병원의 이비인후과 김상현 교수는 목 부위 손상 정도는 흉기 종류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대개 회칼이 흉기를 써 있을 경우엔 열상 범위보다 깊이가 깊어서 목에 있는 경동맥, 경정맥 손상으로 이어져서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흉기가 과도했고 출혈이 심하지 않다면
지혈 후에 처치를 잘 해주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상영 교수는 목 부위 출혈이 심할 경우에는 대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상처도 깊지 않다면 후유증 또한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정맥, 등도면 다쳤은 경우에는 피가 펌프처럼 솟아나기 때문에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바로 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DOA. Death on Arrival 해가지고 도착하는 순간 이미 사망했다 이러는데 그런데 여기서 부산대학병원에서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거 보면 충분한 처치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위험한 것 아니다 판단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동해서 수술을 더 받아라 이 정맥을 손상될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도, 천공 천공 등이 생길 경우에는 식도에 구멍이 생길 경우에는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별다른 후유증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상처도 깊지 않고 후유증도 또한 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부산대학교 병원 측에서는 자, 여기 서울에 가서 다시 수술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지금 경동맥, 경정맥 이 부분이 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여기 경동맥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일단 안심이 되고 그리고 피습을 당한 지 1시간 넘어서도 큰 문제가 없다면 일단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재명 피습 관련해서 곳곳에서 아주 흉흉한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사인해달라고 마치 본인이 이재명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가지고 그래서 한 50cm 앞에서 갑자기 흉기를 두고 뛰어들었다. 이재명 바로 쓰러지고 제압을 됐는데 자 여기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자 이게 김건희 특검을 덮으려고 이런 거 한 건 아닌가 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덮으려고 이 상황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 대표님 이상 없어야 될 텐데 큰일 났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 반대 진영에서는 또 이 본인이 재판받으러 가지 않으려고 이런 것 자작극이 아닌가 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뭐 댓글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뭐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들이 많다는 거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이 횡행한 자, 이 정상적인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 정도로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5년 거치면서 이재명이 자 이런 사람이 정과 사범에다가 자 여기 온갖 범죄 백화점으로 불리는 사람이 시장, 도지사, 대통령 후보 그리고 야당 대표까지 하니까 이런 사람이 권력 전반에 있어서 나오니까 뭐 이렇게 사법 방해도 하고 자기 재판 관련해서 지원도 시키고 그 재판하려고 하는 검사들까지도 탄핵을 하고 수사하는 검사들도 탄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후진 국가로 갑자기 급전 직하로 떨어지고 있다. 뭐 각종 음모론에다가 가짜 뉴스에다가 그리고 여기 백주 대낮에 이런 뭐 테러 같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끔찍한 우리 현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이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온갖 이 자법이 들리고 시끄럽고 나라가 너무나 시끄럽고 뒤숭숭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이 피자는 이 사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인지 아닌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런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왕관.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은 대부분이 이재명 지지자들인데 파란색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이자도 이 이재명 지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강서경찰서로 여기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원이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경찰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자, 60대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자, 이재명에게 지지자처럼 행동하면서 사인을 요구하면서 접근한 뒤에 흉기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범행을 좀 추궁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당사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인지, 자, 이재명 팬클럽에 소속된 사람인지, 아니면은 딴 사람인지, 요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온갖 이야기가 나 돌고 있으니까 지금 홍익표는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자기 당 의원들이 하지 말아라 하고 범인에 관해서도 추측을 하지 말아라 하고 긴급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 날
전체 의원총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포함해서 자, 곳곳에서 지금 이 사건에서 규탄을 하고 자, 이 흉기 사용 그리고 무력 이런 것은 정말 후진적인 것이다. 자, 철저히 배후를 조사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온갖 편의를 제공해가지고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흉기로 이 폭력을 쓰는 것은 정말 후진적이다.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래서 그 배후와 철저히 수사를 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사건 지금 병원에서 보고 나중에 철저하게 이 브리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이송했던 경찰과 119는 경상이다. 1cm 정도의 찢어진다 했는데 다시 민주당 대변인은 부산대학 병원 측에서 경정맥에 손상될 위험이 있다. 손상될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서울로 옮기라 해서 지금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고 수술을 받을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병원 측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 정치인들이라는 게 뭐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래 바꾸고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의식도 뚜렷하고 그 피도 많이 흘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공항 건설 계획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든 사람에게 한 60대 70대 졸어 보인다. 안경을 쓰고 뿔테 안경을 쓰고 이 마스크 같은 이 왕관을 썼습니다.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가서 오전 10시 25분쯤입니다. 그래서 흉기를 든 60, 70대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는데 지금 상황은 이 부산대 외상센터 이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지 신호축구장에서 헬기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는 구급차로 이동을 했고 거기서 명지에 있는 신호축구장으로 이 응급차가 가서 거기서 헬기로 부산대학교 외상센터로 이동할 예정인데 지금은 이렇게 피가 많이 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보고 온 걸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 경찰 쪽에서 보고서 나인 것 같은데, 자, 1cm 열상이라도 1cm 많지는 않습니다. 자, 1cm. 그런데 이 현장 그림을 보면 현장에 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피는 보이지 않고 있고, 자, 1cm의 열상이라고 합니다. 1cm의 열상. 자, 그래서 이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의식도 명료하다. 10시 27분쯤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자, 당국은 신속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피습에 대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이 건과 관련해서 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행사를 마쳐서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이 소식을 듣고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피습을 당했는데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부산 가덕도에 가서 자, 여기에 그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질의응답을 하고 나는데 10시 25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동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고 기자들과 질문응답을 마친 뒤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든 60, 70대 추정에는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자,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뒤에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둘러서고 대표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라고 응원했고 부산 현장에 동행한 기자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관한 질문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다시 뭐 받아들일 생각 없느냐, 또 만날 생각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었는데 이때 괴한이 사인 하나 해달라 하면서 인파를 해주고 들어갔습니다. 사인 하나 해달라 하면서. 자, 그래서 이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쓰고 길이 30cm가량 흉기를 든 이 남성은 이재명에게 달려들어서 왼쪽 이 목 부근을 공격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이재명은 당직자들에게 처치를 받았습니다. 자, 오전 10시 34분 119 구급차는 도착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119 구급차가 39분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괴한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서 넘겨졌고 10시 47분 구급차 2대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10시 51분에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에 실렸고 52분에 바로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명지에 있는 축구장에서 헬기를 타고 부산대학교 병원의 외상센터로 갈 예정이었고 자, 그래서 이재명의 관련된 이
용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식도 있고, 자, 목이 한 1cm에 이렇게 열상이 있다고 합니다. 좀 찢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양산에 있는 문재인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으로 가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서결창서 경비과장은 오전 11시 12분 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용의자는 신문을 전혀 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강서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서경찰서로 압송 중이다라고 밝혔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게 보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재명에게 다가간 사람은 종이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종이 왕관을 쓰고 지지자인 것처럼 해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다. 자, 바로 이 사람이 이 종이 왕관을 쓴 지지자인 척 하면서 오늘 이재명의 흉기를 들던 사람입니다. 자, 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자, 흉기를 들고 이재명에서 왼쪽 목을 눌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지자들은 힘내세요. 이렇게 할 때, 이때 이 남자가 이재명 정면에서 웃는 얼굴로 훈중을 해주고 들어가서 사인 하나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딱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머리에 이재명 응원 문구가 적힌 파란 종이 왕관을 썼습니다. 이재명 응원한다. 이재명 화이팅. 이런 식으로. 자, 뿔테 안경의 이 남성이었습니다. 손에 플래카드도 들어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지지자처럼 보이는데, 자, 그때까지도 이재명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약 이재명과 50m 거리까지 다가간 이 남성은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서 이재명의 목 주변을 가격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재명 피습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재명의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표의 안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대통령실에 발표했습니다. 자, 김수경 대변인은 대통령은 또 경찰 관계자 당국이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이재명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라. 이렇게 경찰청장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 행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모두 다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빨리 수사해라. 배후를 철저히 가려라.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이런 폭력을 쓰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흉기가 지금 정확하게 뭔지는 식별하기 어려운데 30cm 가량 되는 이 흉기였다고 합니다. 자, 이 이재명이 그 당시에 바로 이 병원 119에 옮겨서 갔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현장에서 지혈 중이다. 의식이 있고 출혈량은 비교적 적은 상태다. 출혈량이 적은 상태라고 이 경찰에서 오군 보고는 그렇습니다. 출혈량이 적은 상태다. 소방당국은 목 부위에 한 1cm 열상으로 경상이 추정된다. 경상. 중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상 추정.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자,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 큰 중상은 아니다. 경상이다. 그럽니다. 자, 이게 한 목 부위에 60, 70대 노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지지자인 것처럼 있어 흉기를 휘둘렀는데 피도 많이 흘리지 않았고 의식도 또렷하고 다행히 경상인 것 같다. 목 부위에 1cm 요 정도에 찢어졌다고 합니다. 1cm. 그러니까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다행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현장에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이 폭력 흉기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 관련돼서 오늘 이렇게 쓰러져서 이 지혈을 받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다행히 피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옆에 피가 많이 나면은 저게 흥건하게 젖었을 텐데 젖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이재명이 누워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사고. 자, 이런 게, 자, 나중에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돼서, 자, 이게 뭐 이 배후에 누가 있다, 뭐 이 정권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하자면 한쪽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고. 자, 이재명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그쪽 사람들이 한 것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드는 대목도 있습니다. 뭐 사람 많이 앉아있다고 하니까 지금 열상 1cm 정도고. 그래서 여기에 뭔가, 경상일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재명 쪽에는 쇼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덮어씌우기도 잘하고 이런다니까